해외 산림 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투자 경제성 분석.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조림 단가 산출. 경제성 분석이란 해외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투자 비용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계산하여 투자에 대한 사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난 후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반면 기대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거나 수익률이 낮은 경우 사업 추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린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사업 종류를 선택하고 열대장 기수, 열대 속성수, 파뮤나무, 바이오매스 조린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 종류를 선택한 뒤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사업 기간, 면적, 벌기령, 이자율, 생산량, 가격을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용 설명서를 클릭하면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림 비용 산출. 지금 보시는 표는 열대 지역 장기수에 대한 조림 단가 산출표입니다. 노임 단가, 재료비, 반복 작업비, 간접비, 단위품비, 면적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되며, 단가를 계산한 이후 작업종을 선택하고 투입 요소를 고려하여 단위에 대한 단가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도 개설의 경우 해당 표와 같이 미터당 13.85불이 단가이고, 여기에 4만 헥타르를 곱하여 열대 장기수의 임도 개설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입력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노임 단가와 재료비는 현장 기준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료, 묘목, 제초제, 농약 등 소요자재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현지 설정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반복 작업 종류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 종별 시트에 작업 횟수를 입력해야 하고, 간접비의 보험료는 회사 직원들을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임도나 배수로와 같이 길이로 시설하는 공종은 사업량을 미터 단위로 입력하고, 면적 단위의 사업은 헥타르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사업장마다 10인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현장에 맞게 수정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조림의 단가 입력 외에도 속성수, 팜나무와 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로 현지 설정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조림 비용의 결과치를 산출한 단가 산출 내역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서의 예시입니다. 조림 비용은 기반 시설, 조림 준비, 조림, 육림, 조림지 관리 비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경비가 있는 항목들은 기계 설비의 영향을 받아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3. 조림 편익 산출. 지금 보시는 표는 인도네시아 목재 생산 가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이러한 리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먼저 시장에서 단위 입방당 혹은 단위 규격당 가격 자료를 조사합니다. 만약 목재 가격이 유동적인 경우 올해 생산하는 것이 이윤이 높은지 내년에 생산하는 것이 이윤이 높은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최종 생산 단계에서의 단위 입방당 목재 가격 차이가 이윤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원목 가격이 생산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생산 비용이나 수율 등을 고려하여 임목가를 산정하게 되고, 이 임목가가 생산자가 단위 생산량에 대해서 실제로 받게 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목재 가격은 면적당 달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비고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열대 장기수와 열대 속성수를 구분할 수 있고, 기타 종류로 함유나무와 바이오매스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면적당 임목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종 및 연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헥타르당 임목가를 산출하며, 이때 생산 임도 단가, 이자 및 기업 이익, 물가 상승률, 벌목비, 집재비, 생산로 정비비, 잡목 처리비, 간접비 등을 고려하여 총 비용을 산출하게 되며, 시장 목재 가격을 이용하여 이익을 산출합니다. 순이익은 목재 생산 이익에서 생산 비용을 제한값이며, 최종적으로 입방당 순수익이 계산되고, 헥타르당 생산량을 고려하여 최종 단위 면적에 대한 임목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임도 단가는 임도 개설과 같은 의미로 운반로 조성 비용을 뜻합니다. 이자 및 기업 이익은 일반적으로 8% 내외로 설정하며, 물가 상승률은 목재 시장 가격의 변동 정도를 의미합니다. 벌목비는 벌목하는 데 투입되는 인부들의 임금과 기계 경비를 더한 값을 의미하고, 집재비는 임산물의 운반 비용을 의미합니다. 생산로 정비는 생산로의 보수 비용이며, 잔재목 처리는 벌목하고 남은 쓸모없는 목재 처리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산로는 생산 임도 단가를 의미하며, 총 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벌목비, 집재비, 생산로, 잔재목 처리 등 각종 소요 비용을 전부 합한 값을 뜻합니다. 순이익은 시장 목재 가격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이며, 순임목 수입은 순이익에서 이자 및 기업 이윤을 제한 값입니다. 순이윤은 임산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이익을 말합니다. 입방당 최종 임목가는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입방당 임산물의 순수이익이며, 헥타르당 생산량은 말 그대로 헥타르당 생산된 목재의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헥타르당 최종 임목가는 입방당 최종 임목가와 헥타르당 생산량을 곱한 값으로 최종 수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성 분석.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순현재 가치법, 편익비용법, 내부수익률법, 회수기간법,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의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방법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현재 가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현재 가치법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므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현재 가치법은 산림자원개발투자와 같이 장기 투자의 경우 기대 수익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분석 기간이 끝난 후 자산의 잔존 가치가 남아있다면, 이러한 경우에 순현재 가치의 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이 지표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합되는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비슷한 시설물을 서로 비교할 때 의미가 크며, 열대지역 산림자원, 수자원 개발과 같이 자원 개발의 여지가 제한된 경우에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익비용법은 투자 사업으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합을 비용의 현재 가치합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익비용법은 투자 자본의 효율성을 나타내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비용을 편익비로 나눈 값이 높은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편익과 비용의 절대 규모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순현재 가치법의 문제점을 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업에 투자한 자본의 규모를 고려한 상태에서 편익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된 순편익의 합계가 0이 되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으로 최초 연도에는 편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해부터 할인된 순편익의 합계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그 값이 투자 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상 수익률은 자본에 대한 은행 이자보다 높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 수익률이 큰 사업일수록 유리한 사업이며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내부 수익률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고려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목표 회수 기간을 정해두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목표 회수 기간보다 작다면 투자안을 선택하고 목표 회수 기간보다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긴 경우 투자안을 기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회수기간법은 산림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아닌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장벌기나 단벌기 벌채의 경우 벌채 시점이 회수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과정에서도 회수기간법은 팜유나무 조림 혹은 바이오매스 생산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적 이익률을 구하여 목표 회계이익률과 비교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그리고 목표 회계적 이익률보다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높은 경우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가치를 보고하는 것인데 반해 회계적 이익은 회계의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기본 목적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방법도 매년 투자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산림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표는 사업종별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예시입니다. 앞에서 보신 5가지 경제적 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결론적으로 보면 열대지역 장기수와 팜유나무 조림 사업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표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지역 장기수의 경우 순현재 가치가 1,000만 달러로 초기 투입 비용에 비해 8배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열대지역 속성수의 경우 순현재 가치가 100만 달러로 초기 투입 비용 180달러에 비해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팜유나무의 경우에는 초기 투입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순현재 가치가 약 500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고 조림 5년차부터 매년 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는 초기 투입 비용이 가장 저렴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낮지만 수익 또한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종별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순현재 가치법, 편익비용법, 내부 수익률법을 중심으로 앞의 사업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그래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경제성 분석은 3%의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현재 산림청에서 저리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크게 상승하지만 반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융자에 대한 이자가 5%로 증가하면 수익성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경제성 분석 실습. 경제성 분석 실습을 위한 엑셀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사용 설명서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열대 장기수 조림 사업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화면이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드롭다운 리스트의 목록을 클릭하면 다양한 경제성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PV를 선택하고 사업기간, 이자율, 면적, 생산량, 벌기령, 가격 등의 데이터 값을 입력한 후에
변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값이 변경되었다는 팝업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값들은 초기 값이 채팅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의 값을 입력한 후 변경 버튼을 누르면 엑셀 시트에 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민감도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도표와 함께 분석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지표 분석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나의 경제성 지표에 따른 전체 경제성 분석 결과 값을 도출한 화면입니다. 도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